자, 유엔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빈센트 버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JSA 기순 북한 병사 구출 작전을 수행한 한국 첫 경비대장 권중령인가요? 등 한미 장병을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했다라는데, 버룩스 사령관은 북한군 기순자 구출 작전에 공을 세운 경비대장 권영한 중령을 포함한 한미 장병 6명에게 사령관 표창에 따른 메달을 수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은, 왜 미국 군대가, 유엔군이 뭐 있습니까? 미군이 유엔군이죠. 이번 사건에서 합참을 대신해서 마치 의혹에 총대를 메고 해명해주는 이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가? 그저께 공개된 CCTV 영상들은 대부분 짜집기 되어진 걸로 보이는데, 유엔사 대변인인 미군 대령이 그걸 발표하니까 아무도 질문도 안 하고 일방적인 내용만 전달된 채 의혹 끝처럼 가버리는, 왜 미군이 한국의 문정권을 도와주는 것일까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쪽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 쪽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쩌겠냐.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낱낱이 자신들이 뭐 한국 정권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태가 그냥 무마되어진 것을 잘 수습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 지난주 목요일 날입니까? 유엔사가 동영상을 공개하려다가 막았어요. 그때 만약에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유리하게 편집되어 있는 어떤 동영상은 움직이고 북한군이 기순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기까지는 움직여요. 그런데 43분입니까? 3시 43분? 총을 맞고 담벼락에 기대어 쓰러졌다라고 하는 영상은 담벼락이 아니고 축대 위에 있었고, 축대 옆에 비스듬하게 담벼락까지는 거리가 있죠. 낙엽 더미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CCTV로는 찾을 수 없어서 TOD로 했다라는 사람이 칼라 CCTV 영상에 누워있는 전 모습이 아주 클로즈업 되어 있고, 이미 11분부터 한국군의 원격 조정 CCTV는, 그러니까 유엔에 북한군 기순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찍고 있고, 구글 어스에 보면 북한군 집차가 한국을 향해서 오고 있는 모습이 구글 위성 사진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움직이는 모습이. 그렇다면 JSA의 경비대대가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구글 어스 정도를 안 봤을까? 크게 원경으로 위성 구글 사진을 보고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저기 뭐가 움직인다고 해서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쭉 관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월경을 해서 MDL을 불과 50m를 달린 기순병을 찾는데 15분. 그를 구출하는데 처음에는 16분이었다가 이번에는 또 55분에 구출했다면서 1분이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25분. 40분을 병사를 이렇게 찾아서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군이 총을 쏘고 40분이 지났는데 뭐가 두렵다고 권중령이라는 작자는 뒤에 있고 한국군 부사관들이 볼볼볼 기어가서 끌어냅니까? 그런데 5방의 관통상을 입고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병사를 덜것에 이렇게 실어서 밖으로 드러내야지. 흙바닥에 질질 끌고 가면 감염이나 여러 가지 상처도 있었을 건데요.
북한이 총격을 멈춘 지 40분이 지나서 우리 땅에서 폴폴 기어가라고 지휘한 사람은 뭐냐는 겁니다. 지금 휴전선의 유엔의 경비대대는 사실 미군의 경비대대는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위성사진이나 각종 수많은 정보들로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과 아시아를 순방하기 전에 하와이에 태평양 사령부를 들른 이유는요. 그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북한의 전력을 모니터로 그냥 세세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전 북한의 공항, 전 북한의 포대, 전 북한의 기갑부대, 전 북한의 주요인들의 시설, 묵고 자는 주거시설, 그리고 북한의 주요 행사, 잠수함 기지, 해군 기지, 해안포대, 휴전선 옆에 포대들, JSA까지 전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는 거 전부 다 내리다보고 있습니다. 위성으로요. 그걸 아마 트럼프가 보고 아시아로 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때 항공모함 전단과 핵잠수함 등이 총출동해서 트럼프 순방 기간 동안에 동해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트럼프를 보고 아시아에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가라고 보여줬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권력 결정권자는 북핵에 있어서는 매티스 국방, 그리고 맥마스터 NSC 안보보좌관, 그리고 켈리 미 백악관 비서실장, 군 고위 장성 출신 3명이 이끌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문이 많이 있었죠. 왜? 어떤 데는 동영상으로 오다가 병사가 발견된 사진부터는 그것도 31분에 발견됐다면서 43분에 느닷없는 CCTV가 동영상이 아니라 원샷 컷으로만 공개되고, 그 다음에 55분에 끌어내는 사진은 그 CCTV가 43분에 찍었다면 55분에도 그 병사가 누운 부분을 찍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 TOD로 아주 그냥 흑백, 그것도 그냥 흑백이 아니라 형체만 보이는 흑백으로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뒤에 있는 한 명은 권중용이라고 우기는 겁니까? 우긴다라는 건 그 사람이 권중용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권중용이 몇 사람에게 지휘를 했습니까? 3사람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좀 웃기는 거는요. 기순병사 이야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13일부터 지금까지 열흘이 훨씬 지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칭 어려운 사람들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행보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은 그래 뱃속에 그 많은 해충을 그 이국정 교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말하냐. 내가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는 거는 다 합참이 통제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 그 해충이 오죽하면 몸에 그렇게 들어있을 사경을 헤매는 기순병 이제 겨우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신문을 하겠다고 입을 막고 싶은지 말을 맞추고 싶은지 난리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까? 자, 지금 오늘까지 12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죽하면 바른정당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건강 회복에 대해서 청와대에 말 한마디 안 했다. 청와대는 유엔 사령부 관할 업무로 청와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껐습니다. 이 자들 참 편하게 살아요. 적폐청산이니 국정농단이니 관련되는 부분은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대변인 등이 직접 폭로하고 공개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 놓고 이제는 무슨 관할을 따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폭로한 내용이 대변인과 비서실장의 관할입니까? 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려고 했던 문 대통령 구상이 최근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과 이 북한 기순병 사태로 차질이 생길까봐 기분이 좀 많이 나빠진 게 아니냐. 자,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신경을 얼마나 쓰는가 하면 자기하고 식사권 또 대통령 시계를 경품으로 내걸면서 평창올림픽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평화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까지도 중단하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순병이 이렇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공개하고 또 넘어오게 된 과정을 폭로하고 그것이 뉴스를 타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기분이 나쁠 거고 그래서 이 남북관계가 깨질까봐 굉장히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죽기를 바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청와대가 만기 칠남을 하는 청와대가 기순병에 대해서 12일간 말 한마디 안 하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는데 나중에 몇 억 나올 거예요. 병원비 누가 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기순병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국정원이 포상조로 내놓을 거고 그러지 않으면 통일부와 국방부가 내놔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로 보면 3시 11분에 오씨 차량이 JSA로 진입할 때부터 오씨를 구출한 55분까지 44분간 JSA 대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북한군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총을 40발을 쐈고 JSA 경비대대는 대응 사격이나 경고 사격, 방송은커녕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유엔사는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 그래서 긴장이 악화를 막았다. 했지만은 JSA 대대가 군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자, 우리 합참이나 군은 핑계를 대고 있죠. JSA는 유엔 관할 지역이라 JSA 경비대대장은 사실상 소속으로 따지면 미군이고 거기 있는 병사도 가주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협정 유지와 우발적 교전 방지라는 유엔사 교전 수칙에 따랐다는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북한군은 그 위에 집결하는 모습 17분인가의 사진에 보니까 경기관총, 저격용 라이플, AK-47 등 온 중화기를 다 들고 설치고 다니는데 앞으로 JSA에서 총을 쏴대도 교전 수칙 운운하면서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CCTV 사각지대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뭐 하려고 철조망이 쳐져 있고 지뢰가 있는 휴전선 지역으로 남침을 합니까? 간첩이 내려오거나 무장 간첩이 내려올 때 이제 사각지대가 많은 JSA 축대 옆에 낙엽더미 속으로 살살 끼어서 내려오면 한국군이 14분 뒤에나 발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14분쯤 되고 나면 이미 남쪽으로 내려와서 수킬로 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깜빵에 쳐넣어야, 영창에 쳐넣어야 될 사람들이 표창을 받고 자빠졌어요. 자, 유엔사 교전 수칙이라는 거는 이번에 한번 보세요. 북한은 배째라 아닙니까? 정전협정을 위반하고도 너네 이런 거 위반했다고 유엔사가 밝히면서 회담을 하자. 정전이 회담을 하자니까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뭐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하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 교전 수칙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위반을 해도 배째라고 아무런 손을 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전 수칙은 폐기해야지요. 동등 대응의 원칙으로 바꿔야지요. 자, 유엔 사령부는 이 석가나 예수 같아서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놓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래서 JSA 대대가 쓰러진 오씨를 즉각 구출해야 되는데 이 오씨를 알고도 솔직히 구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이 간격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다라든지 뻘뻘 기어가서 끌어냈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3시 11분에 집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70m 관측탑에서 알고 따라간 부분은 위성으로 보고 있는 정보에서 저 구글 어서의 그 위성에서 북한 집차가 움직이고 있는 점 같은 것이 계속 빨리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저도 어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서 적각 15분에 총 맞고 쓰러졌으면 적각 구출에 나서서 북한에 경고 방송을 하고 총을 맞은 사람을 우리가 기순병으로 보이니 끌어낼 것이니 너네들이 사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겠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확성기로 한번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들것을 가진 한마디로 위생병들이 구하러 갔어야 되지요. 들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쏘면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저쪽이 쏘기 시작했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찾는다면서 15분을 보낸 것은 북한이 진정을 하고 가만히 다 빠질 때까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은 겁니다. 자, 시간을 정리하려니까 역순으로 15분에 맞은 사람을 55분에 끌어내는 40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냥 역순으로 등장한 것이 31분이고 그래서 첫날은 31분에 기순했다 해서 31분에 기순해서 55분에 끌어냈다고 하면 56분에 25분간의 수색하고 끌어내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려는데 앞뒤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이튿날 15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계속 말이 안 맞다 보니 TOD 동영상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방향을 돌리려고 권중령의 영담이 만들어지기까지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군 추격조가 넘어올 때는 무조건 쐈어야죠. 그래서 교전수칙이라는 것이 한국군이 상황에 맞게 작전을 펼치면 이후 그 판단을 유엔이 하는 거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교전수칙을 따지면서 책을 꺼내가지고 교전수칙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우리가 총을 쏴야 되느냐 마느냐를 따지고 자빠졌고 청와대 전화를 해서 북한이 지금 총을 쏘고 있는데 총소리가 끊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총소리 끝났으면 쏘지 마라. 뭐하고 자빠졌냐.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을 받을 때 그때 연평도에 있던 자주포들 뭐 6대 중에 한 3대는 작동이 안 됐지만은 북한이 뭡니까 160발인가 쏠 때 한국은 그 절반인 80발밖에 못 쐈지요. 그랬는데 그때 F-16을 출동을 했는데 F-16에는 이 공대지 미사일이 없고 공대공만 있어서 F-15가 다시 출격했는데 결국은 쏘지 마라 해서 안 쐈다 해서 실컷 얻어맞고 쪼다만 됐지요. 그래가 논두렁에 포나 쏴놓고 북한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뻥쳤죠. 자, 그런데 이 오씨가 기순할 때 벌어졌던 일도 그 이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그때는 그래도 80발이라도 쏘기나 했지만 이번에는 교전수칙을 따지면서 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기순병은 한국 국민인데 한국 국민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뛰어온 사람을 한마디로 44분이나 방치를 했다가 뒤늦게야 뻘뻘 기어가서 흙바닥에 끌어낸 겁니다. 우리가요 기어가서 끌어내는 거는 우리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 뭐 옛날에 이 전투 이런 드라마에서 볼 때 적군이 온 사방에서 저격을 하고 있는데 진지를 구축해서 거기에 아군이 한 명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데려오려니까 또 다치고 또 다치고 그런 장면에서 기어가서 끌고 오는 거지. 우리 땅에서 북한군이 총을 쏜 지 40분이 지났는데 그래 거의 사경을 헤맬 만큼 위중한 부상을 한 사람을 흙바닥에서 끌고 나왔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84년에 소련인이 망명할 때는 MDL을 넘자 말자 쌓았습니다. 그래서 쌍방에 사상자가 좀 발생을 했죠. 자, 뭐 이참에 뒤늦게 교전수칙 개정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교전수칙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죠. 자, 대통령은 다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무슨 교전수칙 운운했지만은 그 다음날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대통령은 이걸로 욕하는 국민들에게 슬쩍 던지고 그 다음에 청와대는 수칙이 뭐 개정은 뭔 개정 그냥 관두라 해 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한번 말을 던져본 수준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실권자가 아닌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고 정리를 하고 빠졌습니다. 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한국군은 한 방 맞으면 먼저 때리고 선조치 후 보고를 하도록 그것도 서너 배 보복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 미군이 이렇게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뒤늦게야 또 방향을 호도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JSA 경비 병력을 전부 교체했고 이 상층부부터 이 현장의 경비 요원까지도 다 이렇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바꾸었다. 그래서 72시간 다리도 이렇게 폐쇄했고 통문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요 속이려 들어도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순병 참 뭐 하려고 넘어왔냐 목숨 걸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기순 다음 날요 이 기순병의 몸에서 총탄이 5발이 나왔는데 AK-47 총탄과 권총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통을 이렇게 복부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참 희한한 부분은 7.62 구경이 AK-47이 아마 구경 7.62mm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경의 소총 총탄을 근거리에서 맞고 이렇게 쏜살같이 뛸 수 있다. 9초 동안에 참 그게 저는 매우 신기합니다. 복부에 이 소총탄을 맞았다면 아니 권총탄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복부에 2방을 맞고도 뛸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자, 이 사건 참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